이 두 가지가 설정이 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전기 에너지는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는 패턴은 교류 송전 방식을 쓰고 있어요. 교류 송전 방식을 쓰게 된 이유가 이런 일화가 있답니다. 에디슨이라는 분하고 테슬라라는 분이 동시대 때 사람인가 봐요. 근데 이제 두 분이 빵 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 두 분이 부딪혔을 때 이 에디슨이라는 분은 직류 송전을 선호했고 테슬라라는 분은 교류 송전을 선호했어요. 근데 두 분이 이제 그래서 직류를 쓰자, 교류를 쓰자라고 맞붙으셨는데 누가 이기셨냐면 그 시대에 요 분이 이기셨죠. 테슬라라는 분이 이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뭐 많이 나오죠. 테슬라 전기차. 그거 부분. 또 테슬라라는 분이 유명한 상황이 하나 있죠. 유명한 사례가. 어떤 참 그 사람들도 참 머리가 좋아요. 어떻게 돌아가신 분. 그 고인이 되신 분의 IQ를 측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이 테슬라라는 분이 역사상 머리가 좋은 사람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분이죠. 이분이. 뭐 이제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기셨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전기에너지 패턴은 교류송전 방식을 쓰게 됐다. 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즉 교류송전 방식에서 가장 큰 특성이 승합, 강합이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승강합이 용이하다. 이 승강합이 용이하다라는 패턴은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변압기를 이용한다라는 거죠. 이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전자유도 법칙을 적용한, 즉 패러데이 법칙을 적용한 형태로 나타내게 되죠. 이 전자유도 법칙 또는 패러데이 법칙이다라고 했을 때 그 식을 우리가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전자유도 법칙 또는 패러데이 법칙은 유도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n dt분의 d 파이 마이너스 l dt분의 di 라고 하는 수식이 전자유도 법칙이죠. 그 수식으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변압기다.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또는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 자석이 변화하고 전류가 변화해야 뭐가 만들어진다?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이 특성으로 인해서 변압기가 이용이 될 수 있고 그럼 이 특성이 되려면 전류의 변화, 자석의 변화가 되려면 주파수를 갖는 교류송전 방식에서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교류송전 방식이 좀 많이 쓰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교류송전 방식을 쓰게 됐을 때 특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회전자계라고 하는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회전자계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자계가 회전한다라는 건데 이 개념은 전기기기 유도기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고 하셨을 수 있겠네요. 그죠? 회전자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 어떤 장점이 나타날 수 있냐면 기동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기동이라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왜 과거에 있던 영상, 요즘에 막 최근에 살짝 보여주는데 그 자동차를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죠? 포드죠. 포드라는 분이 자동차를 만드셨는데 그분이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그 영상 자료를 보게 되면 차량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 차 앞쪽에 그죠? 이제 우리가 지금은 타고 다니는 차 앞쪽에 본네트 열고 막 하면 안에 엔진 있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절에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기 위해선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그 시동을 사람들이 렌치를 가지고 차 앞으로 가서 렌치를 끼우고 손으로 막 돌려요. 그래가지고 강제로 시동을 걸었던 형태거든요. 또는 경운기, 시동 거는 거 한 번씩은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경운기가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렌치 끼고 손으로 막 돌려주죠. 돌려주다가 이제 순간적으로 힘을 팍 주면서 렌치를 빼주면서 시동이 걸려서 탕탕탕탕탕 소리가 나는 거고 운전이 가능해지는 건데 그게 왜 손으로 자꾸 뭘 돌려준다라고 하는 거냐면 자체적인 힘을 가지고서는 구동력을 만들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전자계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면 전동기가 혼자 돌 수 있게 된다. 즉 기동 토크라는 게 만들어지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굳이 손으로 돌리지 않고서도 모터가 돌더라. 요게 교류 송전회 또는 교류를 이용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특성이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들로 쭉 이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직류 송전 방식이 부각되게 됩니다. 이 직류 송전 방식은 교류 송전 방식과는 다르죠. 뭐가 다르냐? 교류 송전 방식은 주파수가 있는 거고 직류 송전 방식은 주파수가 없어요. 주파수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회로이론 쪽에서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리액턴스 성분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리액턴스 성분,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L이라고 하는 것이 오메가를 만나면 XL, 유도성 리액턴스가 되는 거고 C라고 하는 것이 오메가를 만나면 오메가 C분의 1이 돼서 XC라고 하는 리액턴스가 돼요. XL, XC 이렇게 리액턴스가 만들어지는데 그 리액턴스의 단위가 뭐냐 하면 옴이에요. 그 옴값이 누굴 만나면 전류를 만나면 뭘 만들어낸다? 리액턴스라고 하는 게 뭘 만들어내냐면 전압 강화를 만들어내죠. 전압 강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와중에 부하측 또는 수전단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했던 수전단 공칭전압이 떨어지게 돼요. 전압이 떨어지게 되면 뭐 어떻게 됐단 얘기냐? 여러분 집에 220V가 걸려야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산 가전제품이 정상적인 형태로 정상적인 기대 수명까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압이 높게 걸리거나 전압이 낮게 걸리게 되면은 램프의 수명이 달라지고요. 짧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램프 밑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작업을 할 때 눈의 피로감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가전제품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압을 맞춰줘야 되는데 만약에 전압 강화가 생겨버리게 되면 전압이 떨어져 버리게 되면 그 전압을 맞춰주는 장비가 또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또 하나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이 표피 효과라는 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표피 효과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전선이 있을 때 전류가 이 전선 단면 전체적으로 흐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주파수가 생긴 교류 송전을 하게 되면 이 전선에 흘러가는 전류가 어디 쪽에 많이 몰리냐면 이와 같이 전선 표면 쪽으로 많이 몰려요. 그러면 가운데 부분은 전류가 거의 흐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가운데 부분은 전류가 거의 흐르지 못하는데 거기에 지금 구리선이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구리선 채웠으니까 그만큼의 비용이 들어갔지만 그 비용을 효과적으로 쓰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류송전 방식을 썼다. 교류송전을 쓰지 않고 직류송전을 썼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땐 비로소 전선 전체적으로 뭐가요?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표피 효과가 나타나질 않으니까 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공급할 수 있게 되고 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좀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나타내면 안정도가 최대가 된다. 안정도가 최대가 된다. 이런 표현을 또 나타내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설비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떤 얘기가 필요하냐면 비동기 송전이 가능하다. 비동기 송전이라는 얘기는 어떤 형태로 해석해 줘야 되냐 하면요. 자, 여기 잠깐 보시면요. 동남아가 있고 중국이 있고 한국이 있고 그다음 일본이 있어요. 자, 이게 동북아 지역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아시다시피 뭐 이제 전력난이 이제 아마 갈수록 더 심각해질 거예요.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이제 더 이상 짓질 않고 원전에서 탈피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죠. 신재생 에너지도 지금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효과적으로 전기에너지를 만들자. 자연 형태를 그대로 많이 이용하는 게 좋아요. 그때 동남아 지역은 수계, 물에 대한 에너지가 충분히 이제 잠재력이 엄청나죠.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동남아 쪽에다가 예를 들어서 수력발전소를 크게 하나 짓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쪽의 나라들이 아직 잘 살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자본을 어디서 대냐면 이쪽에서 대는 거예요. 자본을 대서 거기에다 발전소를 크게 지어줍니다. 크게 지어주고 그 다음에 그 동남아 지역에서 발전을 하게 되면 전기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받을 때 여러분 예를 드는 겁니다. 중국은 70Hz를 사용한다라고 가정해 보고요. 대한민국은요. 60Hz 쓰고 있죠. 일본은요. 50Hz를 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국가 안에 있는 가전제품들은 모두 다 70Hz, 60Hz, 50Hz를 쓸 거다. 그러면 동남아에서 만들어진 전기에너지가 있으면 중국으로 보낼 때는 몇 Hz로요? 70Hz로 보내야 되죠.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낼 때는요. 60Hz로, 일본으로 보낼 땐 50Hz로 보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의 주파수가 같게 해서 주고받으면 그걸 뭐라 하냐면 동기송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기송전. 그러면 그렇게 맞춰주려면요. 이 지역에다가 발전소를 3개를 지어서 각각 일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면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간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동남아 지역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었어요. 자, 전기에너지를 만들게 되면 발전했다 이거죠. 발전을 한 다음엔 컨버터라고 하는 장비에 넣어요. 컨버터라고 하는 장비가 뭘 하는 거냐면 AC를 DC로 만들어주는 장비예요. 그럼 컨버터에 집어넣어서 DC가 나오면, 즉 들어갈 때 AC, 나올 때 DC, 그래서 DC가 됐으면 그 상태에서 중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보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중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전기에너지를 받았으면 자국에서 자기 나라가 필요로 하는 주파수 대역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인버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버터는 DC를 AC로 바꿔주는 장비죠. 그래서 이제 자기 나라 편하는 형태의 주파수대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남아 쪽에서 전기에너지 만들어서 컨버터를 통해서 직류로 바꿔버리고 직류를 가지고 산 넘고 물 건너서 중국, 한국, 일본으로 보내버리면 운용하기가 수월해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받아서 어떻게 해요? 변환시켜서 사용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비동기 송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 탄력성이 우수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게 직류 송전 방식의 특성 중에 하나가 됩니다. 리액턴스 없고 표피 효과 없고 비동기 송전 가능하다. 이게 직류 송전의 가장 큰 특성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서 보시다시피 뭐 직류 송전 방식의 특성 해가지고 쭉 이게 나오고 있는데 그걸 다 외운다라기보다는 한 번씩 쭉 흐름을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절연계급이라는 표현도 아마 나와 있을 텐데 절연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절연을 얼마나 시킬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전선 2개를 갖다 연결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뭘 갖다 바르죠? 절연 테이프를 바르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전압이 높은 쪽에 만약에 전선을 붙였다? 절연 테이프 바른다? 그럼 절연 테이프를 많이 발라야 되겠죠? 전압이 낮은 쪽은 절연 테이프를 안 발라도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과학 시간에 건전지 1.5V짜리랑 꼬마종구 가지고 과학 실험을 할 때 건전지에 전선 연결시키고 꼬마종구 전선 연결시키고 건전지 딱 가지고 불 딱 켰을 경우 그때 손으로 만져도 어때요? 감전이 안 됐지 않습니까? 사실상. 전압이 낮을 때는 절연 테이프를 안 발라도 된다. 근데 전압이 높아지면 절연 테이프를 발라야 된다. 그 절연 테이프 바르는 양이 절연 레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절연 레벨이 낮게 설정할수록 당연히 기계 가격이나 운용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